안녕하십니까. 메르빌 아이 어린이집 원장 이경자입니다. 지금부터 24년도 부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목차대로 진행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전달하려는 대부분 내용은 설명회 자료에 다 정리되어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철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들은 놀이를 통해 오감으로 느끼고 많은 것을 몸으로부터 먼저 습득하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는 영아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놀이 중심 보육을 실천하고자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4쪽 4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에 4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4쪽 4번에 보면 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구성은 종전하고 약간 변동사항이 생겨서 부모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록반은 만 1세반으로서 기존 5반이고 초록 6반은 만 0세 2반으로 구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사가는 아이가 발생하여 그렇게 반 구성이 되었고요. 만 2세 반은 모두 재원생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장반 교사는 현재는 한 명인데 24년도부터는 3월 달부터 연장반 교사가 한 명 더 지원이 되어서 연장반은 2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5쪽에 5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기본반과 연장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운영시간은 12시간이지만 실제로 12시간을 활용하는 아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반은 오후 4시에 까지 하원하는 반을 기본반이라 하고 오후 4시 이후에 남는 아이들은 연장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장반은 무조건 연장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거나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아이가 그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등록을 하셔서 연장반을 등록하시면 연장반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반이 아닌 아이들도 간혹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연장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반은 반드시 한 달에 10시간 이상을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그거를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보면 연장반 수요조사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모님이 체크하셔서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타 필요 경비 보육료 결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밴드로 오늘 낮 시간에 한번 공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 경비 부분에서는 약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입학금은 금액은 11만으로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입학금 중에서 원복과 가방값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모님께서 조금 다른 친구들 옷이라든지 가방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하는 면도 되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부분에서 만 1세 같은 경우는 현재 6만 원으로 돼 있는데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낮아질 수도 있지만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재나 교부는 금액이 같지만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몇 명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n분의 1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몇천 원의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학습비와 연간행사비는 부산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야 되고 연간 행사비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사 부분을 말하고 현장학습 체험비는 외부 행사 가서 뭐 입장료라든지 차량 운행비 등을 어린이집에
입금시키는 겁니다. 입금은행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렇게 기타 필요경비는 매월 5일 전까지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하시되 반드시 아이 이름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일이 찾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실 때도 뭐 김영희 특별활동비 누구누구 현장학습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명목을 적어 주셔야 제가 회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보육 프로그램은 0세, 1세, 2세 이렇게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놓은 건데요.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주간 계획안이 구성이 됩니다. 주간 계획안은 매주 금요일 기준노트에 등재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4번에 연간 안전교육 계획안이 있습니다. 연간 안전교육은 아기들이 이게 필요한가 이러지만 실제로 아이들도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유아들처럼 의자에 앉아서 또는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놀이 상황에서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여서 안전교육을 실행하게 됩니다. 수방대표 훈련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육을 하는 도중에 호루라기를 부른다든지 어떤 신호를 보내서 급하게 이제 외부로 이제 이렇게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요. 양말을 신은 채로 외부로 나가기, 신발을 신지 않고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여벌 옷이나 여벌 양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미리 여벌 옷이나 여벌 양말을 담임에게 맡겨 놓아야 합니다. 다음 10쪽 하루 일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은 일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과 부분에서 일일이 제가 짚지는 못하겠고요. 저희가 오전 간식이 등원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9시 30분 이전까지는 좀 등원을 시켜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오전 간식은 10시까지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9시 30분 전으로 등원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하루 일과가 이 일과대로 완벽하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요. 하루 일과 중에서 보면 바깥놀이가 있습니다. 바깥놀이가 있을 때 다 바깥놀이를 30분 이상 진행해야 되지만 미세먼지라든지 감염병 그리고 폭우나 폭설 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거나 또 추워지거나 할 때는 놀이 안전 수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대체놀이를 진행합니다. 점심은 보통 영아들은 11시 반부터 점심을 먹게 되고요. 점심시간은 지금 현재는 12시까지라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이나 실내 자유놀이는 특별활동은 하는 날도 있고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날은 보통 자유놀이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별활동은 보통 한 과목당 30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낮잠은 1시부터 2시 반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낮잠을 1시간도 채 못 자는 아이도 있는 반면 2시간 이상 자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어, 그 상반기에는 보통 12시 반부터 낮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갈수록 아이들이 낮잠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1시, 1시 반 이렇게 낮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시부터는 오후 간식이 주어지고요. 오후 간식은 주 3일은 과일과 우유, 그리고 이틀 동안은 빵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국수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간식이든 식단은 육아지원센터에서 보내주는 식단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 이후는
연장반에 들어가는데요. 연장반은 7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기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 영양, 안전, 위생 관리입니다. 자, 건강 관리에서 열이 37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정보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밑에 보면 퇴원을 요하는 전염병, 등원하지 말아야 되는 뭐 일반 법정 전염병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시고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열이 나거나 전염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가정법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까지는 이상이 없다가 등원한 이후에 고열이 나거나 갑자기 건강에 이상 증상이 보이면 먼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원장실이나 사무실에 별도로 격리해서 돌보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하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투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투약 의뢰서가 작성되어야만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약 의뢰서가 기준노트에 있기 때문에 기준노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뢰서가 없으면 저희가 투약을 할 수가 없음을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하셔가지고 꼭 결과표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부모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관리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거기서 보내주는 식단을 다 그대로 이용을 하지만 저희 원에는 영아들이 다 보육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 간식은 플레인 요플레나 과일 요플레를 하고 나머지 음식들은 다 뭐 죽식을 이용하더라도 일단 급식센터에서 보내주는 식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단표는 기노트에 등재하게 됩니다. 다음 안전관리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모든 구역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화는 60일 이상 저장이 되어 있고요. 원장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CCTV를 재생시켜서 일일이 점검한 후에 부모님께 통신문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아동학대 예방지침입니다. 모든 교직원은 아동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업무적이고요.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님도 어떤 상황이든 아동을 심리적, 신체적인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며 아동학대 교육도 저희처럼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들이 대면으로 받으시면 좋겠지만 혹시 바빠서 대면으로 못 받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유임을 통해서 아동학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달에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계획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내 행사입니다. 자, 원내 행사 부분에서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참여해야 되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 행사 부분은 보통 행사 이전에 일주일 전에 안내문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렇게 부모 참여 부분에서 있어서는 요즘 맞벌이 부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해달라고 참 요청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아들은 우리 교직원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 활동에 특히 견학 갈 때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너무나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나 아이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릴 때는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부모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운영위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은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어린이집의 중요한 안건을 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4년도에도 부모님 세 분이 그 운영위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보내면 꼭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은 일과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5시경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8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쪽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입원화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로 예상하고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마다 기질과 특성, 환경 차이 등으로 적응하는 기간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낯선 장소나 사람에게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응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할 것입니다. 먼저 하루 이틀 정도, 며칠 정도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방문하셔서 짧게 탐색 과정을 거치고 환경에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다른 어린이집에 뭐 다닌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응 기간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의논하셔가지고 달리 하시도 좋겠습니다. 좀 적응 기간을 며칠 가지다가 부모님하고 분리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운다고 부모님이 망설이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이한테 엄마가 조금 있으면 올 거라는 것을 알리고 아이와 헤어져야 합니다. 적응 기간은 담임 선생님이 정해지는 시점에 아마 선생님이 유선으로 전화가 갈 것입니다. 그때 담임과 아주 긴밀하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에 어린이집 개방 원칙과 인계 규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매우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아들은 다른 어머니를 보면 자신의 어머니도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산에 가시고 나면 그 해당 영아는 대부분 엄마를 찾고 울기 때문에 참 조금 염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개방되어 있지만 영아들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담임하고 의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 혹시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노는지 궁금할 때는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의 노는 장면을 사진으로 부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쪽, 21쪽은 감염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염병은 앞에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앞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원 시에는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있어서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됩니다. 감염병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완치 확인서를 또 어린이집에 제출해 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등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22쪽 알레르기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의물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담임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간식이나 오후 점심, 오후 간식 등에서 그 아이 알레르기 부분에 있는 부분은 재채식을 이용하거나 제거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23쪽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입니다. 어린이집에는 등원 그 입소와 동시에 안전공제라는 그런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뭐 혹시 어린이집에서 다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전공제의 어떤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뭐 어린이집에서 약간의 어떤 다침 뭐 있거나 또는 상처가 생겼을 때는 부모님께서 정하신 병원에
뭐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해박한 병원이 있습니다. 연재 1심 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 24쪽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은 부모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쪽과 26쪽을 살펴보겠습니다. 25쪽과 26쪽은 부모님 협조 사항입니다. 제가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자세한 걸 읽어주시고 퇴소 시에는 반드시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다음 대기자 아이하고 연기를 해서 입소를 시키게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퇴소 사유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부분은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료 납부 부분은 제가 밴드로 올린 부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 상담은 아이들이 보육에 지장이 없는 그런 오전 시간 또는 오후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연계 부분, 부모님과 교사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은 부모님이 자료를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필요 경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3월 달 되면 부모님께 동의서를 이제 받을 겁니다. 동의서 받을 때 특히 입학 준비금에 보시면 피복 구입비에서 뭐 원복이나 가방 뭐 등등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복이나 가방은 물려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졸업하는 저희 파란반 친구들에게 졸업하기 전에 원복과 가방을 혹시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조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준비물 부분입니다. 준비물 부분은 부모님이 이 유인문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아실 거고요. 여기서 낮잠 용품에서 이불이 있는데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도 계실 건데요. 이불은 가능한 한 좀 분리형으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이들이 몸부림을 많이 치거든요. 그때 교사가 조금 이렇게 발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몸통 부분이라도 이렇게 덮어주면 좋으니까 분리형 그 일체형보다는 분리형 아직 안 사신 분은 분리형을 주시고요. 기저귀는 팩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팩을 보내주시면 사물함에 보관하고 필요한 양만큼 매일매일 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티슈는 선생님이 한 티슈 한 각을 보내주시면 사용하고 선생님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도시락 스푼 포크에서 도시락 부분은 살균 도시락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도시락과 수저는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월 이용료는 10,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를 이용하시면 되고 업체 부분은 그 앱을 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번호를 드렸으니까 그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도시락을 만약에 준비해서 오실 때는 부모님께서 그 고무 파킹 부분을 조금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영화 얼굴 사진은 제가 여러 가지 몇 번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 영화들은 글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방장이라 이불장, 뭐 또 신발장, 그 본인 자리 뭐 이런 여러 곳에 얼굴을 붙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얼굴 사진은 얼굴만 좀 크게 정면으로 나온 사진을 보내주시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사진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특히 적응기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울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두 가지는 꼭 부모님들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생활 안내 및 기타 생활 안내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등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등원은 물론 그
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등원 시간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보통 8시부터 아이들이 등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전에는 꼭 등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10시가 되면 오전 간식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바깥놀이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간식 그릇을 그 보육실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보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원은 기본 보육은 4시까지이기 때문에 기본반 아이들은 4시 이전에 하원하고 연장 보육반은 7시 반 전에 필요한 시간에 하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또 특별히 뭐 일찍 하원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담임에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또 담임이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결석이나 등원이 특별히 늦어질 경우는 또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적응 기간 등등은 부모님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장 학습이나 견학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제 가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좋은 것을 막 데려가고 싶고 많이 데려가고 싶고 아이들은 많은 것을 보면서 경험하고 이런 것을 참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자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는 한두 번 가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견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좀 힘든 견학은 부모님께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꼭 시간을 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아이들 보육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학 때는 짧게 갔다 오는 견학은 원에 들어와서 점심을 먹게 되고요. 길게 가는 견학은 어린이집에서 볶음밥이나 주먹밥을 사서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물론 이제 과자류나 음료수, 뭐 물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는 엄마 밥 도시락이라 해서 여름철과 겨울에 부모님 도시락을 봄 소풍과 가을 소풍은 싸서 가게 됩니다. 위생관리 부분은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린이집에는 어, 굉장히 위생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명이 전염병에 걸리면 많은 아이들이 그 전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시로 그 아이들이 하원하고 나면 그 장난감이라든지 교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 소독을 하고 닦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위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위생 관리는 저희가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행사합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모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복장 부분에 대해서 영아들은 신체 조절 능력이 조금 미숙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쁜 옷을 입혀주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활동하기 편한 옷을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는 입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알림장에 대해서 부모님께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3월 이후에 입사하고 나면은 제가 그 기준호트 가입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야만 그 아이가 등원할 때 하원할 때 그 카드를 이제 찍게 되거든요. 출결 카드를 찍으면 부모님 핸드폰으로 연동이 돼서 누구도 김영희 몇 시에 어린이집에 등원했다 이게 문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린이집 키즈노트 이용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원칙을 만든 거고요. 물론 부모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글로도 보고 싶고 사진으로도 보고 싶지만 실제로 이제 키즈노트가 생기면서 아주 안 좋은 점이 하나 생긴 거는 부모님들께 예쁜 사진, 좋은 사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으로서 선생님들이 보육 시간에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기를 바라는데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 제가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사진은
많이 가나하나 많이 찍지 말고 또 알림장 쓴다고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2 내지 3회만 알림장을 쓰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걸 보낸다고 30장, 50장씩 보낸다고 아이들 보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 뭐 보통 알림장은 주 2, 3회를 제한하고 한 번 보낼 때 사진도 서너 장 제한하고 견학을 다녀온 날에는 알림장은 적지 않고 그때는 사진을 좀 많이 찍기 때문에 사진만 부모님께 개별적으로 보내달라고 저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교사들이 너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보육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다음 이제 그 아까 저기 뭐 출결 카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출결 카드는 태그라는 그 카드가 있는데 등원할 때 하원할 때 그 태그를 찍습니다. 그 태그는 이제 어린이집에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3월 달 등원 시에 다른 물품하고 함께 이제 가방에 부착해서 그 부모님께 드릴 건데요. 만일에 태그를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는 부모님께서 기준노트에 들어가서 예, 구입을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 그 혹시 저기 부모님께 다른 유의물을 이제 낱장으로 된 유의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 참여 선호도 조사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참여 선호도 조사 한번 봐주세요. 예, 이 부분은 부모님이 작성하셔가지고 3월 달 입소 후에 담임에게 제출하면 제가 부모님들이 어떤 뭐 활동을 좋아하시고 어떤 교육을 좋아하시는지 또는 어떤 시간대를 원하시는지 참고해서 가장 많은 시간대, 가장 좋아하시는 다는 할 수가 없고 평균 내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연장 보육 수요 조사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장 보육 시간은 연장반과 기본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연장 보육 수요조사서는 연장반을 원할 경우에만 수요조사서를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쭉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어떤 경우에 내가 그 연장 보육이 가능한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장 보육을 할 경우에만 어,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내가 연장반이 될 수 있는 조건인데 나는 그래도 연장반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영아 개별 질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개별 질문지는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좀 빨리 파악하고 하고자 이제 해서 만든 거고요. 이제 적응 기간에도 활용하고 또 이제 아이를 보육하면서 저 아이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입수 후에 담임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음식 제공 동의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음식 동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견학이나 외부 행사를 가면 어린이집에서 점심밥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음료수라든지 간식을 약간 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견학을 가면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많이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쉬면서 간식을 먹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부모님이 사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음식을 외부 음식이 들어온다는 그런 동의서를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소 후에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석 인정 사유서가 있습니다.
출석 인정 사유서를 보시고, 자, 이 부분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어린이집에는 보육료가 100% 지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11일 이상 출석을 해야만이 그 보육료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간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아프다. 뭐 또는 친척 집에 가서 2주 동안 있다가 온다. 이럴 경우에는 출석 인정을 하려면 출석 인정 사유서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 인정 사유서에 뭐 가족 여행 또는 뭐 질병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서 어린이집에 제출해서 제가 보관하면 이제 제가 출석 그 기준 노트에 들어가서 어떤 사유를 적으면 그게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석이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석 사유서도 보육료 결제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일 이상 결석 사유서가 내가 출석을 예를 들어서 출석을 이번 달에 5일 했는데 뭐 가족 여행을 가서 일주일간 제 결석을 했다. 그래서 그럴 때 결석 사유서를 적어서 뭐 6일간 결석한 사유서를 적었다. 그러면 5일 출석한 거와 6일 결석 사유서를 합하면 11일이 되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 사유서는 결석이 많을 때는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이때 사유서는 어린이집에 양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결석 사유서가 필요하다 싶으면 담임이 아마 챙겨서 부모님께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개월 미만 친구들은 출석일과 무관하게 하루밖에 안 왔다 그러더라도 출석 인정이 다 됩니다. 그래서 24개월 미만은 굳이 결석 사유서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항균 식판 및 개인 기록 카드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항균 식판 사용 수요 조사서인데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모님만 그래서 개인 식판을 난 준비하겠다. 자 이런 부모님 필요 없고요. 나는 우리 아이 위생을 위해서 꼭 항균 식판, 멸균 식판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부모님께서는 이게 착한 식판이라고 회원돼 있습니다. 이 업체에 연락하셔도 되고 어플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걸 보시고 뭐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바로 연결해서 하셔도 됩니다. 다음 개인 기록 카드 작성 방법은 보시고 개인 기록 카드를 작성하셔가지고 3월 달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활동 및 특성화에 대해서입니다. 어, 특별활동 및 특성화는 부모님께 동의서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동의서를 구하는 부분이고 기타 필요 경비는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몇 번 언급이 됐고 여기서 입학 준비금은 11만 원이고 입학과 동시에 뭐 입금하셔도 되고 입학 전에 입금하셔도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부분은 입학한 후에 어,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나오지만 원복이나 가방은 물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입학금 11만 원 중에서 원복과 가방값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헤어지거나 떨어진 옷이 아니면 물려받는 게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이렇게 받아 놓을 거니까 필요한 부모님은 어, 어, 어린이집에 요청하시면 있으면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활동비는 9만 원 이내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부산시에서 정한 금액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하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퍼포먼스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 이제 음악과 미술 분야인데 퍼포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그 업체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3만 3천 원에서 3만 한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화비는 2만 5천 원 정도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 하니까 5만 8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9만 원은 이제 최고선에서 9만 원까지 받아야 돼 있는데 어린이집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기는 6만 원 이내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세는 특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활동 부분에서
체육을 요구하는 부분이 부모님이 계신데 영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만 1세는 대근육이 조금 발달이 좀 늦기 때문에 체육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올해는 체육을 매칭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현장학습은 분기별로 5만 원 내야 되고요. 차량은 저희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비는 필요 없고 행사비는 연 처음에 3월 달에 연으로 해서 이제 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 동의서에 보면 뭐 원복, 간식 그릇 쭉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연포하셔가지고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그 부분만 어린이집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특별활동 동의서는 그 뭐 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고 조금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한 몇천 원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제 특별활동을 하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활동 강사료가 30만 원이다. 근데 20명이 참여하면 30만 원 나누기 20 하면 되고요. 만일에 뭐 18명이 참여하면 30 나누기 18명 하기 때문에 몇천 원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월 달에는 특별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4월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완전히 부모님들이 저기 의사를 묻고 동의서를 받은 후에 제가 이제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보육 수요조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은 연중무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중무휴지만 요즘에는 토요일 근무하는 직장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토요보육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토요보육 수요조사서는 반드시 어린이집에서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보육 수요조사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보육 신청하는 부모님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토요보육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부모님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토요보육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보통 결정하는 이유가 토요보육에 이제 근무하는 교사는 다음 날 또 그 시간만큼 또 근로 시간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평일에 아이들이 그만큼 보육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요 보육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끝으로 지금까지 긴 시간 이렇게 뭐 들어주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어린이집은 가정하고는 달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모두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가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 원장 이하 선생님들도 다 부모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육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담임과도 소통하시고 또 저에게 언제든지 저를 원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욕구를 해결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저도 지금 부모님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목이 이렇게 더 많이 잠기기도 합니다. 늘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고 항상 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물론 예쁜 아이들 저도 부모님께서 예뻐한 만큼 저도 예쁘게 생각하고 잘 키울 때니까 믿고 끝까지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는 끝났으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